춘천이모 시리즈 10편 슬픈 견기들. 벌써 1년쯤 된 얘기야. 그때도 한참 무더웠던 때였어. 난 여름을 증오하면서도 사랑해. 내 심부 온도를 사정없이 높여주는 더위는 정말 저주스럽지만 해가 길어지는 덕에 내가 자유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거든. 흔히들 귀신은 낮엔 어디 숨어 있다가 밤만 되면 바퀴벌레처럼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못 알고 있는 얘기야. 물론 낮이 되면 많은 수의 귀들은 어둡고 음침한 사람 손이 될 수 있으면 안 타는 곳으로 숨어들지. 그러나 많은 수의 귀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발금에 당하고 말거든. 그냥 엿가락처럼 괴로워하며 땅에 달라붙는 애들부터 자리 잘못 잡아 하루종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애들까지 정말 여러 종류거든. 그러다가 이윽고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힘을 얻게 돼. 형상기억 합금처럼 제 모습을 찾아가거든. 보통 귀신이 제일 많이 목격되는 시간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전이야. 어둠과 함께 힘을 찾았다가 밤 12시쯤 되면 완충이 되는 거야. 귀신이 제일 힘을 얻을 시간이 공교롭게도 사람은 제일 힘을 잃고 풀어질 시간이기도 해. 밤 12시까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 때겠지? 많이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고 아무튼 정상적인 좋은 컨디션은 아니겠지. 뭐 백수라 낮에 하루종일 잤다면 괜찮지만 그리고 그때쯤 깨어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알코올 흡입 상태잖아? 심리적으로 풀어진 상태. 거기다 인적이 가장 뜸한 시간. 사람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뭐다 해도 사람 속에 안 섞이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 콩나물 해수욕장을 욕하며 자기도 그 속으로 섞이고 싶어 하잖아? 물론 난 비키니 구경하러 간다? 크크크크크. 그리고 사람은 어둠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불과 100년밖에 안 되잖아? 수만 년, 수십만 년을 골수에 각인되어 내려온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엔 너무도 짧은 시간이지. 예전엔 어둠은 휴식의 시간이기보다는 죽음의 시간이었을 테니 말이야. 우리 집 반경 200m 안에 공원 하나랑 어린이 놀이터 5개가 있는데 회사에서 퇴근하며 꼭 산책을 했었어. 올해는 내 오두방정으로 집에서 칩거 중이지만 항상 일정한 시간에 가장 가까운 놀이터에 가서 벤치에 앉아 사색에 잠기는 수원의 칸트였지. 사실은 졸았어. 어느 날 그날도 놀이터 벤치에 앉아 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과 나온 꼬마들, 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온 꼬마들이 모여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어. 그중 혼자 나온 것 같은 미취학 어린이로 보이는 예쁜 여자애가 또래들과 수다 떨며 놀고 있었거든. 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지. 아, 남자 잡는 여자의 수다 본능, 잔소리 본능이 어린 시절부터 저렇게 연마되는구나 하고. 그러다 애들도 집에 들어가고 나도 집에 왔어. 그 다음날도 놀이터에서 그 애를 봤는데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는 주위에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 거야. 아이고, 네 집 강진지 겁나 귀엽게 생겼네 하고 아빠 미소를 흘리며 보고 있었는데 강아지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흥분된 기쁨에 찬 얼굴로 꼬리가 뽑힐까 걱정될 만큼 흔들어대며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어. 아, 쟤네 강아지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걔를 밟을 뻔한 거야. 난 너무 놀라서 얘들아! 하고 일어나려고 했지. 그런데 강아지는 애들의 발을 피할 생각도 없이 뛰어다니는 거야. 자세히 보니 발이 강아지 몸을 통과. 그리고 그렇게 강아지가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 그때 알았어. 저게 산 강아지가 아니구나 하고. 강아지는 주인이었던 것 같은 여자애를 정말 껌딱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던데 딱히 나쁜 것도 위험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보고만 있었어. 위험해도 내가 해줄 건 없지만. 그러다 아이 엄마가 데리러 오고 여자애는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엄마 손잡고 떠나는데 강아지는 놀이터 입구까지 나가 멀어져가는 여자애를 슬픈 모습으로 바라보고 서 있더군. 이윽고 아이가 안 보이게 되자 힘없이 뒤돌아서 놀이터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더니 모습이 사라졌어. 그 뒤 흥미를 가지고 지켜봤는데 항상 그 아이가 오면 그 강아지가 나타나고 아이가 노는 동안 좋아하며 지켜보다가 아이가 집에 가면 그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곤 했어. 죽어서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강아지가 측은하고 가엾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날도 언제나처럼 그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웬 남자가 아이를 부르더라고. 애가 아빠! 하고 반갑게 남자에게 뛰어가는데 아마 애기 아버지가 퇴근하다가 애를 발견하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부른 것 같았어. 근데 그때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 엄마가 애를 데리러 오면 항상 놀이터 입구까지 쫓아가서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던 녀석이 자지러지게 놀라며 벌벌 떨면서 꼬리를 말고는 나무 사이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때 생각했지.
아, 저 강아지의 죽음과 저 애의 아빠가 관계가 있구나 하고 말이야. 내 예측이 맞았는지 그 뒤로도 아이 아빠가 같이 있을 땐 강아지가 나타나지 않거나 도망을 가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한 달 정도 흘러 웬일인지 애는 더 이상 놀이터에 나타나지 않았고 강아지도 애가 올 시간에 나타나 몇 번 기다리더니 언젠가부터 포기했는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군. 난 결국 궁금증을 못 이겨서 사람들이 안 볼 때 그 나무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고 얼마 안 지나 얕게 묻혀진 강아지의 유골을 발견했어. 아이고, 이미 살이 다 썩어 뼈가 다 드러난 강아지는 내 예상대로 폭력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더라고. 그 연약한 뼈가 여기저기 부러져 있더라. 세상에 이 뭔 일이냐.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앞 슈퍼에서 얻어온 작은 과자 상자에 강아지의 유골을 넣고 쉬는 날 수원에 있는 광교산 양지 바른 곳에 모종삽을 차에 넣고 가져가 묻어줬지. 휴, 또 먹먹하네. 아유, 잘하셨다. 동물도 영혼이 있고 물론 동물 귀신도 있지. 그런데 그 수가 지극히 적어. 아마 짐승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죽어도 한 같은 건 잘 남기지 않나 봐. 귀신 이짐의 갑인 서른둥이조차 동물령을 본 건 손가락에 꼽을 만큼 희귀하니까 말이야. 동물령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도 드문 것 같아. 특히 개 귀신은 죽어서도 사람의 바라기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자신은 사람에게 아무리 험하게 죽어도 사람에겐 해를 안 입히는 것 같아. 예전에 춘천 이모랑 딱 한 번 성남 모란시장에 같이 간 적이 있었어. 얘기 나누다 이모가 모란시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거긴 가면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안 가셨다고 하시기에 마침 장날이고 나도 있으니 가보시자고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장을 다 보고 장마당 끝에 있는 먹자골목 비슷한 데 가서 시원한 막걸리랑 지짐이랑 메추리구이를 먹은 적이 있었어. 그때 우리가 앉아있던 곳 다리 건너가 그 유명한 모란시장 게시장이 있었거든. 전국 보신탕 개고기 3분의 1이 유통된다는 곳이야. 내가 막걸리를 따라 드렸는데 이모 누는 물끄러미 다리 건너를 보고 계시길래 속으로 뭐 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참을 보시더니 어느새 눈가에 이슬이 맺히셔서는 따라 드린 막걸리 한 잔과 메추리고기 한 점을 들고 가셔서는 다리가에다 막걸리를 붓고 고기를 올려 놓으신 후 오셨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있었어. 이모는 도도한 여자라서 물어보면 튕기거든. 그땐 관심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알아서 다 부르셔.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더구만. 내가 뭘 봤는지를 알아?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굳이 얘기하신다면 제가 드러나 드릴게요. 이놈이 워낙 많은 개들이 죽어서 그런지 견기들이 많네. 그렇겠죠.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죽을 텐데. 그런데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게 뭔지 알아? 모름! 그렇게 험하고 억울하게 갔으면 사람한테 원망도 많고 원한도 가지고 분노도 클 텐데 모두 얌전히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네. 슬픈 얼굴을 하고. 라고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10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강아지의 영혼에 대해서 또 얘기를 주셨네요. 너무 슬프다. 이게 참 그 강아지라는 동물 자체가 너무 사람한테 한없이 그냥 순하다고 해야 되나? 더군다나 이제 본인의 또 주인이고 키워준 사람이면은 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사람들 다 반기는 것 같아. 너무 좋아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꼬리 살랑살랑하고 진짜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죠. 가끔 뭔가 이제 다른 곳에서 마음이 다쳐서 사람이 손만 대려고 해도 막 으르렁거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되게 짠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막 엄청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귀여워서 못 죽고 막 그런 타입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저도 너무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진짜 동물한테 함부로 하면은 나중에 다 업보가 돼서 돌아옵니다.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춘천이모 시리즈 11편 골목길의 향냄새. 골목길인데 향냄새가 나는 건가? 골목길의 향냄새. 나의 사랑 오유에 뭔 일이래요? 오늘 잠자리가 시원치 않아 새벽에 깨서는 할 일도 없길래 오유에 글 하나 더 쓰려고 왔더니 뜨악! 뭔 일이래요? 빨리 평안한 오유로 돌아갔으면 해요. 꼭 작년 겨울판에서 벌어졌던 레떼님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유유. 제가 판에서 레떼님 유령으로 몰려서 오유로 망명했는데 새벽잠을 잃은 서른둥이가 얘기 하나 더 해줄게. 요즘 며칠 사이에 오유에 겁나 부러운 분이 하나 생겼어. 검둥이 또리 얘기 쓰신 분.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봐요. 그 귀한 개 수호령을 거느리시다니 소인 그저 부럽고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동물령이 수호령으로 붙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경우랍니다. 수호령으로 붙는 동물로는 흔하게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수호령인 동물인 경우는 정말 수호령 중 0.5%쯤 되고요. 그것도 대부분 개 수호령이고 고양이가 수호령인 경우는
비율은 0.5%에 10% 미만입니다. 거의 없는 경우죠. 개랑 고양이 수호령은 하는 짓도 완전 달라요. 고양이 수호령은 평소엔 쌩까다가 정말 주인에게 위험이 닥치면 한번 도와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 수호령은 안 그렇거든요. 개 수호령은 정말 개가 죽기 전에 주인을 엄청나게 집착하고 미치도록 사랑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정말 세상에 내 주인밖에 없다 정도의 수준이라야 죽어서 주인 곁에 머물러요. 개의 품성답게 주인밖에 모름. 한시도 주인 곁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개 수호령이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하면 오직 주인의 안전 이외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잡기 같은 건 며칠 있어도 개 수호령을 이기지 못해요. 충성심 덩어리니까. 내가 정말 개 수호령 한번 가져보려고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근 20년 넘게 가진 공 다 들였어도 아직 없는 게 개 수호령이네요. 유유. 씨! 개 수호령만 있음 부적의 힘도 덜 빌려도 잘 살 수 있는데 둥이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개를 키웠어요. 이모의 권유로. 진짜 가진 정성 다 해서 나 먹을 것까지 양보해서 키웠지만 아직까지 키웠던 애들은 현세에서 충성을 다하면 무지개 다리 건너곤 쌩까고 저승으로 가버리던데. 유유. 간혹 꿈에 나타나서 인사하고 가는 놈은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마리도 곁에 안 있어줬거든요. 걔도 사람이랑 비슷해서 천성이 있거든요. 수호견이 될 강아지는 주인이 푸대접해도 죽어서 곁을 지키지만 그럴 품성이 안 되면 제살 먹여 키워도 죽으면 떠난답니다. 껌둥이 또리주인님 유유 정말 개부럽습니다. 잉잉. 개 수호령이 지켜주는 분 중에 유명한 탤런트도 한 분 계신데 바로 탤런트 노주현 씨입니다. 예전에 이모가 구슬하러 가셨다 오시면서 우연히 그 아저씨를 목격한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모 말씀으론 아이고야 서른둥이야 내가 탤런트 노주현이를 실제로 봤어야. 근데 이모? 그런데 그 양반은 무슨 황소만한 시커먼 개가 2마리나 따라다니냐?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이상한 거 볼 일은 없겠더라. 우리 서른둥이 옆에 그런 놈 한 마리만 붙어있으면 아무 걱정 없을 건데 없는 걸 어쩌라고. 유유. 노주현 씨 아주 유명하신 애견가죠. 우리 이모는 그때도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답니다. 오늘의 짧은 얘기는 수호신도 없고 수호견도 없는 주제에 부적도 안 가지고 나갔다가 동네에서 완전 치읓될 뻔한 둥이 얘기입니다. 제가 추적자 귀신 얘기를 언젠가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올 구정 연휴 후에 생긴 일이거든. 그놈의 부서 회식 때문에. 나쁜 놈의 부장. 나 잘못되면 꼭 복수할 거임. 그때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우리 동네 악귀형을 놀린 대가로 둥이는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어. 맨날 해 떨어지면 집에 콕 처박혀서는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두문불출하는 강제로 바른 생활맨이 된 거야. 이 얘기가 한두 달쯤 전의 일이고 귀신 때문에 욕본 가장 최근의 일 중 하나야. 그날도 퇴근을 하곤 집에 틀어박혀 TV랑 미래를 즐기던 날이었어. 심심해 죽겠는데 거기다 그날은 불타는 금요일이었거든. 난 집에 있는 재료를 조리해서 안주를 만들고 혼자서 술판을 벌였지. 근데 준비한 술이 조금 모자랐던 거야. 한참 기분이 좋아지고 있던 참에 술이 떨어진 둥이는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을 했어. 밤중에 술을 사러 슈퍼를 간 거야. 와, 밤에 슈퍼에 술도 못 사러 가? 진짜 빡센 인생이다. 우리 집이 기역자 골목인데 기역자의 밑부분 위치가 우리 집이라면 슈퍼는 기역자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거든. 우리 집에서 슈퍼까지는 고작 7-80m쯤 되고 슈퍼 바로 전엔 우리 집과 평행으로 골목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쌍기역자 형태거든. 설명이 좀 되나? 여튼 난 슈퍼로 술을 사러 갔어. 그 시간이 저녁 10시쯤이라 아직 추적자 양아치도 안 나올 시간이고 그 추적자는 항상 새벽 1시경부터 다니거든. 나 잡으러. 간혹 집에서 몰래 보면 나 찾아 골목길을 쏘다니는 추적자를 목격할 때가 많거든. 크크크. 빨리 다녀오려고 집을 나섰는데 반쯤 가서 알아차린 거야. 부적이든 지갑을 놓고 온 거지. 원래 내가 부적을 똑같은 걸 2벌 가지고 다녀. 한 벌은 지갑에, 한 벌은 꽁꽁 싸서 뒷봉 창에. 혹시 지갑을 잃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말이야. 근데 지갑을 집에 놓고 온 거야. 거기다 바지도 집에 있는 거라 편한 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이고 어쩌지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슈퍼인데 뭔 일 있겠나 싶어 빠른 걸음으로 슈퍼를 가는데 쌍기역자 가운데 골목을 지날 때였어. 슈퍼까지는 5m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갑자기 코끝에 향냄새가 확 풍기더라고. 향냄새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 집에서 제사 때 이외에 향 피우지 말어. 제사 땐 조상님들 부르는 거라 향냄새 맡은 잡기들이 와도 조상신들께 쫓겨가지만 평소에 향 피우면 다른 귀신이 꼬이는 거거든. 후덜덜. 집에 냄새 난다고 향 막 피우고 그러는 분들 계신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데 우리 동네 무당집도 없고 그날 그 시간이면 제사 지낼 시간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다고 누가 돌아가시지도 않아서 향냄새가 날 일이 없는데 향냄새가 확 나더라고. 내 머린 복잡하게 돌아갔어. 술이 확 깨더라고. 집으로 튈까도 생각했는데 슈퍼도 바로 앞이고 5m도 안 됨. 무엇보다 옆으로 뭔가 이상한 것들이 스물스물 나타나더라고. 엉엉엉. 그땐 못 본 척하는 게 장땡이거든. 놀라거나 보이는 기미가 있으면 다 달려들 건데. 부적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난 슈퍼로 가서 1분 만에 소주 한 병이랑 담배 한 갑, 물 한 병 사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나왔어. 근데 이번엔 골목을 지나는데 향 냄새가 훨씬 진하게 풍기는 거야. 그리고 엽는질한 골목에선 조금 전보다 더 늘어난 4-5개의 잡것들이 보이고 그때 내가 가진 거라곤 핸드폰. 그 와중에 핸드폰을 챙겨 나왔네. 핸드폰 케이스에 붙어있는 부적 달랑 한 장뿐. 난 핸드폰 케이스를 권총 겨누듯 들고 겨누면서 뒷걸음질로 간신히 집에 왔어. 우리 집은 요새라서 들어오진 못하고 앞에 옹기종기 모여드는데 어휴, 집에 들어와서 자물쇠를 잠궜는데 소중히 밑이 얼마나 놀랐는지 축축하더라고. 유유. 그나마 스마트폰도 안 들고 나갔으면 내가 이 글이나 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예전에 이모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 재미나게 이야기하자면 대충 이런 식. 이모, 나 부적 안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돼? 죽어. 헐, 날 귀신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 서른둥이 치킨 좋아해? 치킨은 진리지. 그래, 잘 익은 치킨 한 마리가 고소한 냄새 풀풀 풍기면서 배고픈 귀신들 사이에서 뛰어다니고 있으면 걔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나마 냄새도 덜 나고 벗기기도 힘들라고 이모가 부적으로 꽁꽁 포장해 놓은 건데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춘천 이모 시리즈 11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골목길의 향냄새가 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일 것들이 보이는 징조 같은 거, 뭔가 신호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평소에도 부적을 들고 다녀야 되고 와 진짜 힘들겠다. 진짜 부적을 부적처럼 들고 다녀야 되네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네. 아니 도대체 귀신들이 어떻게 보이길래 치킨에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할까? 몸을 원하고 그 영을 원하는 거겠죠. 너무 싫다. 춘천 이모 시리즈 12편 어릴 적 이모들과의 캠핑. 꼬마 시절 얘기를 좀 시리즈로 해볼까 해. 이제 알겠지만 내 어린 시절은 참 암울했어. 친척집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흔한 바캉스도 못 갔었어. 물론 방학이 되거나 쉬는 날에는 부모님이 가까운 곳엔 자주 데리고 가셨지만 다 당일치기였었지.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 또 얼마나 놀러가는 애들이 부러웠겠어. 엄마 아빠 손잡고 산으로 바다로 바캉스 놀러가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항상 풀이 죽어있던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신 춘천 이모가 한 번은 놀러를 가자고 하시는 거야. 그것도 무려 1박 2일로. 물론 한 번도 어디 가서 자고 온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단언컨대 순삭에 놀러가는 목적으로 박을 해보긴 처음이었지. 난 전날부터 들떠서 나를 꼬박 세웠는데 다음날 피곤하지도 않았어. 춘천 이모랑 뜨개 아저씨 그리고 나 거기에 효연 이모랑 순규 이모랑 순규 이모 남친까지 가세해서는 그때 봉고차 알지? 그걸 렌트해서 가까운 계곡을 갔지. 난 너무 들떠서 창에서 눈을 떼지도 못하다 전날 밤을 샌 여파로 깜빡 잠이 들었었는데 도착해서는 뜨개 아저씨가 텐트도 다 치시고는 날 깨우셨어. 난 너무 신나서 밥 먹고 놀라고 하는데도 바로 물놀이를 시작했고 너무 신나게 놀았던 거야. 그러다 밥도 먹고 좀 놀다 수박도 먹고 그렇게 놀았어. 이모들이랑 아저씨들이 안전하게 지켜줘서 잘 놀 수가 있었어. 물귀신? 별로 겁 안 나지. 가드가 몇 명인데. 그렇게 잘 놀고는 저녁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저녁 식사 후 아저씨들은 준비한 고기며 술이 모자랄 것 같다며 차를 가지고 나가셨고 우린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았지. 한적한 계곡이라 낮에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밤이 되니 거의 철수하고 1박을 하는 사람은 우리와 친구끼리 연인끼리 온 2-3팀만이 남게 된 거였어. 그때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야. 우리 일행이 일제히 쳐다봤는데 거긴 남자 몇 명이 다른 텐트에 놀러 온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시골 가면 괜히 타지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텃세 부리던 망나니 같은 놈들. 난 무서워서 우리 이모 품에 꼭 안겼어. 이모가 무서워 말라고 다독거려 주시더라고. 그때 그중 몇 명이 우리 텐트로 오는 거야. 와서는 여자끼리 왔네, 우리랑 짝이 맞네 마네 하며 지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시비를 걸었지. 아저씨들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모들은 너무나 편해 보였어. 그냥 개가 짖냐? 하신 표정으로 말이야. 그 동네 건달들은 열이 받은 거야. 여자 3명이 꼬마 하나 데리고 앉아 자기들을 겁을 안 내니 그랬나 보지. 기세가 험악해지자 수박을 열심히 먹고 계시던 순규 이모가 그제야 맨 앞에 서 있던 험악한 건달을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불쌍한 놈들. 그 건달은 광분을 해서는 당장이라도 이모를 한 대 칠 기세였지. 그러자 이모가 차분하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 너네 돌아가신 할머니 중에 이렇게 생기신 분 계시지? 그 소리를 듣고 그 인간들이 다 놀랬지. 막 니네 할머니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놈은 놀라면서도 기가 죽기는 싫은지 한 소리를 하더라고. 웃기네. 노인들이 다 늙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생기지. 어따 무당 흉내질이야? 우리 순교 이모가 대답했어. 나 무당 맞는데? 그 할머니 왼쪽 뺨에 큰 사막이 있지 않으셔? 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 그때를 안 놓치고 이모가 한 소리 더 하셨어. 니네 할머니가 지금 네 옆에서 슬픈 표정으로 너 쳐다보고 계신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할머니 덕으로 버텼나 본데 너 계속 이러고 다니다 네 할머니마저 실망하시고 떠나면 너 객사한다. 그 험악한 남자가 밤인데도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보이더구만. 그리고 쐐기를 박으셨지. 뒤인 놈, 넌 내일이 할아버지 제사면 집에 가서 제사 준비나 돕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할 일이지 이러고 다니냐? 얘랑 어울리지 마라. 같이 저승길 떠나기 싫으면. 놈들은 크게 당황해서는 재수가 없다는 둥 하며 다 물러갔어. 내가 보기엔 겁나서 도망간 건데. 그렇게 놈들이 물러가고 다른 텐트의 야영객들이 다 와서 고맙다 하고 그러던 중 아저씨들이 왔어. 이모들은 쓸데가 없다고 막 웃으며 놀리시고 그렇게 밤이 무르익었지. 아저씨들이 오시고는 우린 고기와 술을 먹으며 얘기꽃을 피웠어. 뜨개 아저씨는 물론 내 깎아도 잊지 않으셨지. 그쪽 분들이라 얘기가 죄다 군 얘기 아니면 귀신 얘기, 신령 얘기였어. 난 무서워서 이모 팔을 꼭 껴안고 있었는데 우리 이모는 애 무섭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뭐라 잔소리 하셨지만 딴 사람들은 재미있다고 막 더 얘기하더라. 못된 어른들. 그러는 사이 난 졸리기 시작했는데 이모가 둥이는 졸리면 텐트에 들어가 자라고 하더라고. 난 시저시저 하며 도리도리를 했지. 무섭다고. 이모들은 이모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 했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그렇게 밤이 깊었고 난 춘천 이모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 잠이 깬 건 한참 후였나봐. 깨어보니 텐트 속에서 이모들 틈에 끼어 자고 있더라고. 효연 이모, 순규 이모, 우리 이모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난 순규 이모와 우리 이모 사이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더라고. 뜨개 아저씨와 순규 이모 남친은 옆에 같이 친 조금 작은 텐트에서 주무시는지 안 보이셨는데 난 요의를 느끼고 깨어난 거였어. 아마 저녁에 많이 먹은 수박이랑 음료수 같은 것 때문이었을 거야. 난 비몽사몽간에 밖에 나와 오줌을 누려고 텐트 지퍼를 올리는데 그 순간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지. 난 쭈삣했지만 이미 지퍼를 다 올리고 급하게 몸이 반쯤 빠져나간 뒤였어. 나온다. 나온다. 나와라. 나와. 어서 등등 참 많은 소리가 나더라고. 고개를 들어 밖을 봤는데 어머나 젠장 맞을 10은 넘어 보이는 귀신들이 텐트 주위를 7, 8걸음이 떨어진 곳에 뺑 둘러앉아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날 반기더라고. 오라고 손짓까지 해가며 말이야. 난 숨이 턱 막혔어.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뒤돌아 서려 했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모들도 못 부르고 그렇게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어. 홀리기 시작한 거지. 그때 내 얼굴 옆으로 뭐가 쑥 나오는 거야. 우리 춘천 이모 손이었어. 그러더니 뭐를 확 뿌리시더라고. 꺼져라 이놈들아 하면서 따로 싸우신 햇볕 듬뿍 센 왕소금이었지. 소금이 날아가 후두둑 떨어지자 질겁을 하고 물러나는 거야. 그러자 이번엔 이모 반대편에서 내 저놈의 땡땡이들 그러시며 순규 이모가 밖으로 나가시려 하더라고. 우리 이모는 쿨하게 놔둬라 귀찮게 뭘 그러시고는 둥이야 오줌이 마려우면 이모 깨우지 그랬어. 그냥 여기서 놀아 하셨어. 난 이모가 있으니 겁나지 않더라. 귀신을 보고는 내 소중히 물총이나 받아라 하고 시원하게 갈겨줬지. 그리고 다시 이모 품에 안겨 잠을 청했고 둔한 잡기들은 밤새 텐트 주위를 서성이며 나오기만 해봐라 하고 씩씩대고 다녔지만 이모가 내 귀를 살며시 손으로 덮어주시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잘 잤어.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한바탕 소란이 났어. 우리가 저녁에 해놓은 남은 음식들이 모조리 못 먹게 된 거야. 그놈들이 분풀이를 한 거지. 분명 잘 덮어둔 음식에 흙먼지가 잔뜩 들어가 있고 그 서늘한 계곡에서 하룻밤에 국이 막 쉬고 한성질 하시는 순규 이모는 열이 받으셔서는 어제 왜 말렸냐고 방방 뛰시고 우린 그냥 아침을 포기하고 일찍 내려가며 가는 길에 아침을 해결하자고 짐을 정리했어. 그런데 짐을 다 정리해 가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한때가 올라오더라고.
있더라고. 맨 앞에 어떤 정정한 60쯤 되신 할아버지라 부르긴 못한 중년분이 어떤 젊은 남자 귀때기를 잡고 끌고 오시고, 그 뒤로 부인이신 듯한 분도 따라오시고 어른들 여럿이 올라오시더라. 보니 어젯밤에 그 깡패 아저씨인 거야. 아마 누가 어젯밤 얘기를 집에 가서 했나봐. 그때 와서 행패 부린 사람들이 부랴부랴 부모님이나 어른들 손에 끌려온 것 같더라고. 우리 앞에 오셔서는 그 노인분은 공손히 인사하시며 사죄를 하셨어. 얘기 들었다며 만신님들 오셨는데 우리 애가 몰라 뵙고 큰 결례를 했다며 깊이 사과하는 거야. 아마 무속을 깊게 믿는 분들인데 자기 집 아들이 잘못하다간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그러셨겠지. 식사는 하고 가시라고 계속 붙잡는 바람에 그 집 가서 아침 잘 대접받고 왔지. 자꾸 어제 얘기 묻길래 순규 이모가 더 이상 할머니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면 나쁜 일은 없을 거라 했는데, 글쎄 집어릇 개 줬을까? 아침 먹고 참외였나 뭐였던가 잔뜩 선물로 주셔서 가져와서 한동안 잘 먹었음요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12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 이것도 특별한 경험이네요. 무당 이모들과 함께 캠핑이라니. 진짜 근데 쉽지 않은 게, 그 무당 이모들하고 갔는데도 텐트에 나왔는데 그거를 무슨 귀신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게, 와 진짜 소름이다. 거의 뭐 귀신들에게는 피리 부는 아저씨네. 다 끌고 다녀 그냥. 이러니까 어디 밖을 못 가지. 근데 신기한 게, 어렸을 때는 저랬는데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면은 그거를 뭔가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뭔가의 기운이 생기나 봐요. 성인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하여튼 뭐 무당 이모들하고 이렇게 캠핑 다니는 거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죠. 또 이모가 그래도 자다가 이렇게 탁 지켜줘서 다행이네.